안녕하세요. 김태훈의 현명한 투자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DI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지난번에 이 반도체 검사 장비 업체인 DI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업체가 반도체 검사 장비 쪽에 특화되어 있는 업체이면서 또 신규로 2차 전지 검사 장비 쪽에 신규로 뛰어들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반도체 분야에 대해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투자가 좀 이월되거나 또 중국 업체들이 투자를 이원할 때 이 업체는 그 후공정 분야에 이제 납품을 못하게 되었 이제 장비 업체의 그 특성상 이 천수답 형태의 수익 구조 때문에도 실적이 나빠지게 되죠. 그래서 차선책으로 2차 전지 검사 장비 쪽에 시장을 진출한 겁니다. 지금 2차 전지 이제 스마트 팩토리들이 한참 건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수주 물량이 나와주게 되면 이 반도체 쪽의 물량이 줄어들어도 이 수익을 어느 정도 꾸준히 가져갈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국내 반도체 팹 투자 전망을 보시게 되면 2023년 이제 올해죠. 올해 분야에 대해서는 삼성전자도 그렇고 SK하이닉스도 그렇고 백지 상태입니다. 왜냐면 워낙 이 반도체 시장 자체가 불황이기도 하고, 이럴 때 삼성전자가 공격적으로 먼저 투자를 해서 시장을 선점한다는 전략을 예전부터 해왔지만, 최근 들어서 이 미국의 그 반도체 과학법이나 여러 가지 그 미국과 중국의 이 반도체 패권 전쟁 때문에 중국 공장에 대해서 투자가 이연되고 있고, 또 국내 공장도 이 평택 공장에 대한 조기 그 투자가 이루어져서 건설은 되고 있지만, 거기에 이 생산 장비들, 공정 장비를 넣어서 이 파일럿 생산을 하는 건 시간이 좀 지연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왜냐면 그때부터는 전기가 들어가야 되고 그때부터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삼성전자도 평택 공장에 그 공장은 건설하더라도 그 안에 이 공정 라인을 새로 까는 것에 대해서는 시간을 좀 두고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왜냐면 워낙 삼성전자 실적도 안 좋은 데다가 이 대규모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자금 여력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삼성전자가 돈이 없다면 좀 이상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삼성전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까지도 투자 자산들을 매각을 해서 그 돈으로 지금 투자금을 메고 오고 있기 때문에 이 새로 신규로 라인을 깐다는 게 좀 부담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서 이 DI 같이 이제 공정 장비 쪽의 업체, 검사 장비 같은 이런 업체들은 그 나름대로 이제 반도체 후공정 쪽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 이제 투자 순위에서 뒷순위로 밀리게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DI의 반도체 장비가 올 상반기까지는 나름대로 선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체 매출의 91%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올 반기와 작년 반기를 비교했을 때 올 반기가 그나마도 매출이 좀 늘어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거는 과거에 수주했던 것들을 쳐내면서 그러면서 이제 실적을 기록했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게 이제 2023년에 올해 연도에는 투자 계획이 대부분 2월 됐기 때문에 이게 올 하반기나 내년 초에 이 반도체 분야에 대해서 이 반도체 신규로 생산 라인을 깔지 않는 것에 대해서 실적이 악화될 수 있는 그런 리스크가 있는 상태입니다. 자, 최대주주는 뭐 이 회사 37.75%라 그 경영권 지분이 안정화돼 있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DI가 2차 전지 쪽 검사 장비 쪽에 이제 신규로 진출을 해서 이쪽 분야는 요번에 새로 투자를 하고 이제 라인을 새로 깔아서 이제 만들었던 기계들을 조만간에 이제 그 LG 엔솔이나 또 SK온 또 그다음에 LG 삼성 SDI가 미국에 있는 공장을 지을 때 거기에 납품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반기 실적 기준으로 봤을 때 DI의 적정 주가는 10,000원 정도로 평가되지만 지금 8,000원대에서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고 계속 미끄러지고 있는 모습이죠. 이렇게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 DI의 매출 구조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그 회사에 그 얽매여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공정 장비나 이런 그 생산 장비 쪽은 이 천수답 형태의 수익 구조 때문에 발주가 나올 때 실적이 늘어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고, 향후 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발주가 줄어들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 때문에도 DI의 주가는 그 실질적인 실적을 반영하지 못하고 주춤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게 이러다가 이제 발주가 끊어지면 말 그대로 주가는 꼬라박게 되죠. 그렇게 굉장히 그 DI 같은 경우는 굉장히 리스크한 부분이 있는데요. 2차 전지 장비를 조기에 수주를 하면 DI는 여기서 치고 나갈 수 있지만 그 2차 전지 장비마저도 수주가 늦어지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2023년 투자 계획이 이연됐기 때문에 이 신규 수주가 줄어들 가능성이 크고 기존 수주를 했던 것들을 대부분 쳐내면 이제부터는 실적이 꼬꾸라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부분들에 좀 주의를 하셔야 되는 거죠. 아무리 2분기 실적이 뭐 10,000원으로 적정평가됐다 할지라도 그 10,000원을 달성하지 못하는 이유들이 있다면 그 이유들에 대해서 주목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 반도체 제조 장비나 디스플레이 제조 장비, 2차전지 제조 장비는 어디까지나 엔드 유저가 수주를 줄 때, 그 발주를 줄 때 그 수주를 할 수 있는 능력이 되고 또 실력이 있는 기업들만 실적이 좋아진다는 부분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